아침에 잠에서 깨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뒤꿈치가 찌릿하고 아픈 증상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발이나 뒤꿈치에 통증을 느끼는 경험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런 통증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가끔 통증을 느끼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발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심해지면 걷는 건 물론이고 심하면 무릎, 고관절, 허리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족저근막염이 나타나는 원인과 관리 방법, 그리고 의사들도 만들어 먹는다는 요리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발가락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무서운 질환인데요. 방치하면 무릎과 고관절, 허리에도 영향을 줘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줍니다. 족저근막염 증상은 급성으로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단 만성으로 이어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특징 때문에 무심결에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잠에서 깨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 뒤꿈치가 찌릿하면서 주저앉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는 특히 아픈 이유가 족저근막이 밤사이에 자는 동안 서서히 수축되어 길이가 짧아진 상태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디면서 족저근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발 앞꿈치의 뼈와 발 뒤꿈치의 뼈를 연결해주는 족저근의 인대 때문에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 아침에 찌릿한 통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심해져서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껴 결국에는 보통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특히 잘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50대 이상의 연령층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 환자는 2021년 26만 5,346명으로 2010년에 89,906명보다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령대별로 5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58%로 남성의 42%보다 많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의 근막을 보호하는 지방층이 얇아지면서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장시간 서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 발바닥에 충격이 전해지는 운동을 많이 하는 경우, 특히 딱딱하거나 쿠션이 없는 신발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걸리게 되면 걷는 자세가 이상해지고 자세가 틀어지면서 무릎, 고관절, 허리로 이어지는 2차 증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족저근막염을 발견하는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딛는 순간 통증이 심하다. 두 번째,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기가 어렵다. 세 번째, 발 뒤꿈치를 들고 섰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네 번째,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걷기 시작하면 통증이 생긴다. 이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당장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좀 전에 알려드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가 말해주듯이 50세 이상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환자가 많아져 족저근막염 예방법과 스트레칭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내에서 맨발보다는 양말 또는 실내화 신기. 두 번째, 오래 서 있게 되는 주방에 두툼한 주방 매트 깔기. 세 번째, 족욕은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로 하기. 네 번째, 발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 로션 바르기입니다. 그러면서 평소 스트레칭 방법도 알려줬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아 발끝을 쭉 펴서 늘린다.
발끝을 최대한 몸쪽으로 당겨 발목 뒷부분을 늘린다. 마사지볼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지그시 바른다. 마사지볼을 굴려 발바닥 전체를 자극한다. 바닥에 수건을 놓고 발을 올린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꼬집어 당겨 발바닥 근육을 강화한다. 이렇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따라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족저근막염에 좋은 요리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건강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240만 조회수를 기록한 감자를 이용한 감자수입니다. 준비물은 감자 1개, 물 1리터, 소금 1티스푼입니다. 먼저 용기에 물 1리터를 넣고 감자를 껍질채로 얇게 썰어서 소금을 넣어주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감자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눈떨림이나 종아리 또는 다리의 지등, 근육 경련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소금을 같이 넣어주면 삼투압 작용으로 감자 속 수용 성분이 더 우러나오니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만든 감자수는 냉장고에서 반나절 정도 숙성시키고 하루 3잔씩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댓글 주소에 남겨놓을 테니 영상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린 족저근막염의 초기 증상을 잘 기억하셨다가 발의 통증이 어떤지 잘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인의 건강이었고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